안녕하세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혹시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부터 뭘 준비해야 하지? 간판, 인테리어, 행정 절차,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한데 어디에 돈을 먼저 써야 하지? 저도 똑같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청년 시절 섬겼던 교회가 목사님 때 거실에서 시작해서 50평 지하, 그리고 350평 전층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함께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직접 인테리어를 돕고 개척 준비를 같이 하면서 하루하루 이런 고민들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판업 10년 차로 수많은 개척교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사역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굳이 다시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 제가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실전 노하우, 그리고 개척교회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잡아도 개척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이면서도 교회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막 장소를 알아보는 단계에 계신 목사님들, 이미 예배를 시작했는데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이건 우리 교회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교회 이름, 슬로건, 핵심 말씀,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내용이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되면 인쇄물, 인테리어, 간판까지 전체적인 방향이 잡히거든요. 이야기가 있어야 디자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작업마다 담당자가 달라지는 만큼 누구와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이 교회 사진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은 결국 정체성이 없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목사님이 어떤 사명으로 개척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은지 명확하면 교회의 공간의 색감, 분위기, 디자인 방향이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간판과 인테리어는 교회의 첫인상이고 새로 오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는 안내 유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담긴 로고나 슬로건 없이 업체를 만나면 일정도 촉박해지고 디자인 방향도 계속 흔들립니다. 물론 전문 업체에 CI 작업을 맡기면 비용이 꽤 나갑니다. 저도 그 비용만큼 가치가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CI가 준비된 교회는 결과물이 확실히 깔끔하고 통일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척교회 상황에서 몇백만 원짜리 CI북을 제작하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로고 하나와 슬로건만이라도 준비해 두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일관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렴하게 로고 제작해 주는 곳도 많고 조금 고민해 보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명과 교회의 방향을 담은 로고, 슬로건, 이 두 가지는 꼭 준비해 두세요. 개척에는 동역자와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척 멤버, 가족, 지인, 그리고 공정에 참여하는 업체들까지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은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개척교회를 섬길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인테리어를 거의 직접 했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조명 달고 이것저것 같이 준비했는데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첫 곡이 우리를 사용하소서였는데 전주가 흐르는데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이 떠올라서 찬양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면서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목사님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에서 만나는 업체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 다니는 업체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경험해본 업체와 작업하면 제한도 다르고 소통도 훨씬 수월합니다. 저도 간판업을 하다 보니 다양한 교회를 만나는데 사역자분들이 교회를 너무 잘 이해해서 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공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안내할 봉사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친절해야 합니다. 사실 개척교회는 규모도 작고 실도 많지 않아서 표찰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방문자 입장에서는 작은 것도 불안 요소가 됩니다. 사람은 새로운 공간에 오면 무조건 두리번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표찰, 방향 안내, 간단한 사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처음 오는 분들도 부담 없이 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온라인 안내입니다. 요즘은 교회도 검색해서 찾아옵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지도 등록만 잘 돼 있어도 방문자가 훨씬 편합니다. 온라인에서 교회를 확인하고 주소를 따라오고 건물 앞에서 간판을 보고 층별 안내를 따라 올라오면 그 교회는 그 자체로 이미 친절한 교회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수 요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꼭 주의해야 할 2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테리어 시 원상복구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이사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상복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를 뜯어서 노출 천장을 만들었는데 나갈 때 다시 원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샤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페인트 칠을 했는데 오히려 원상복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인테리어 할 때부터 원상복구까지 어느 정도 고려하면 나중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행정 절차를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개척교회 간판을 진행했는데 고유번호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간판 허가 신고가 계속 지연되었었습니다. 구청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개척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 절차는 꼭 미리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로고와 슬로건, 함께 세워갈 동역자, 친절한 공간 시스템, 이 3가지는 제가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개척교회에서 가장 큰 고민은 재정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준비하시면 훨씬 안정된 개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간판이나 실내 광고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